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아무리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어도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교사담 에듀톡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입니다. 수학교사 유현정 쌤입니다. 네,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학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참 궁금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차례예요. 네, 현정 쌤 고등학교 선생님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올해 10년 차인데 네. 딱 1년만 중학교에 있고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고등학교를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선생님 뭐 경험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네. 우선 제가 만약에 애를 딱 학교에 고등학생을 보냈다 하면 제일 궁금한 거는 예전과 다르게 학교에 가면 몇 시까지 가고 학교에 얼마나 머무르고 이런 게 좀 궁금한데 학교 생활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저 좀 고민스러운 게 9시 등교를 경기도 교육청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인천시도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서울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좀 일찍 네네. 등교하는구나. 서울은 근데 뭐 제 친구가 8시 10분에 출근해서 4시 10분에 퇴근을 하니까 그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9시 등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됐고. 근데 이제 조회를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55분까지 학생들을 등교하게 하고 7교시가 끝나면 4시 50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분 뭐 청소가 있거나 종례를 하고 하면은 4시 55분, 5시 정도에 끝이 네, 나는 이제 거죠. 끝나는 거고. 근데 초등학교는 또 빨리도 오지 말라고 하던데 고등학교는 조금 이르게 가도 돼요? 저희도 그렇게 엄청 이르게까지는 안 열어놔요. 1시간 정도 이제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인문계 경우에는 아침 자습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수능은 체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고사 날은 8시 10분까지 교실에 입실해야 돼서 8시까지 또 오게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침 자습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한 8시나 7시 한 40분까지도 등교할 수는 있습니다. 급식은 보통 뭐 일괄적으로 딱 하는 시간이 있나요? 학년 나눠서 하죠? 아니요. 그렇다고 해도 4교시 끝나고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 하면 보통 몇 시에 식사하는? 1시. 좀 늦는 거 아닌가? 많이 늦죠. 왜냐면 9시에 시작해서 4교시를 한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1시인데 그것도 저희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급식실을 먹거든요, 지금은. 그럼 이제 3학년이 바로 1시에 딱 먹을 수 있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2학년 들어가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1학년이 들어가요. 그러면 애들 보통 중간에 간식이나 영양 보충은 어떻게 하지? 싸우더라고요. 아, 싸운다? 네네. 근데 이제 빵이나 이런 간식류를 많이 싸와서 먹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 그거 뭐 사 먹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 요새는 매점을 거의 없애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제 전에 학교를 생각하면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거든요, 매점들이. 매점이. 네, 근데 그걸 부활시키는 게 쉽지 않고, 근데 부활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가격이 또 비싸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지난 학교도 그 매점이 생겼다가 1년 만에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매점이 없는 추세입니다. 매점 우리 시대에는 좀 추억이었는데 네. 매점이 요즘 없구나.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그냥 싸우는 거. 네, 간식거리 먹을 것들을 좀 애들이 알아서들 싸우고. 도시락 느낌으로 싸우는 애들은 없죠. 그건 없고. 네. 좋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를 이제 거의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때 겪었던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10년 지내시면서 요즘 지금 현재 애들 고등학생으로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거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바뀐 건 제가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개인적인 애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서도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회피성 경향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남녀공학이시죠? 네. 남녀공학 대부분 요즘 고등학교 남녀공학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 묻기는 어렵고 저는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남고를 나온 입장에서 요즘 그 고등학교 시기에 남학생 여학생들이 지내면서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애가 지우가 연애를 했어. 하죠. 애들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애들 연애 너무 많이 하죠.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로서? 근데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음. 애들은 안 사귀는 게 아니라 사귀는 사실을 숨기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기에 학생들의 그 청춘의 마음을 막을 순 없고 양성화 해가지고 조금 그냥 더 건전하게.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귀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얘기해 나가는 게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막 억누르면 너 어디 학생이 지금 청소년 시기에 사귀었다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해서 어머 하면 나 학생은 인간 아니야 이런 거. 그러면 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인 돼서도 생각하면 대학생 때도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거의 막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내 생활이 다 안 되고. 근데 그치. 학생 때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곤란하고 또 주로 학생이니까 교실 안에 학교 안에 나의 전 남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진 후에 친구 관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들까지도 다 친구였는데 그치. 이게 막 헤어지고 나면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는 거의 할 수가 없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할 나이는 아니다. 네, 그죠? 근데 그래서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은 꽃필 때고 해서 맞아요. 그걸 강하게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사귄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양성화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겠고 안 했음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사귀기 전에 조금 이렇게 그 이성교제가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그렇지.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외적인 것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맞아, 시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없고가 또 학생들의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난 쟤는 뭐 연애를 몇 번 해봤고 쟤는 남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봤는데 나는 없어 이러면 또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가 없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너 자체가 충분하게 훌륭한 학생이다, 훌륭한 아이다라는 걸 계속 인지해서 올곧은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게 그 좋은 교사나 것 같아요. 학부모가 다 노력해야 되겠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론적 관점에서만 치중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동기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열중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기별로 지금 해야 될 때가 무엇이 좀 더 중점이 되냐, 공부냐, 다채로운 연애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성숙하고 나서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생기고 이러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목표를 좀 리마인드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진짜 하여튼 우리 애들이 연애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해봤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또 궁금해할 거는 우리 애가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많이 봐오셨겠지만 원하는 대학을 뭐 꼭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노력해서 잘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좀 어떤 애들이 좀 성공하던가 하는 거죠. 부모님의 관심이 일단 지속적이어야 되는 게 제일 본인 큰 것 관심은 같아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학생이 혼자서 다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일단 지지해준다는 그 믿음이 학생이 있는 애들이 확실하게 좀 그 꾸준하게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도 네네네. 훨씬 더 잘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 공부해야지 하고 학원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인 경우. 그냥 학원에 보내버리고 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관심과 추가적으로 뭐 근데 부모님은 소통하고 관심이 하는 게 있으니까 학원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학원도 찾아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렇지. 나도 근데 좀 이제 반성이. 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떤 과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대화가 많이 돼서 부모님의 쟤는 진짜 부모님이 관심이 많은 애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애들이 주로 성적이나 생기부 관리나 이런 게 다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학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학원 보내는 밑바탕에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고등학생 되면 이제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면서 소위 말해서 진로에 좀 더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어때요? 그런 거 어떻게 캐치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근데 학교에서도 진로 시간이 있고 진로 시간이 있고. 진로가 일주일에 1시간씩 3년 내내 있고요. 진로 전담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적성 검사나 이런 걸 꼭 매년 해주기는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뭐 다 의대 가려고 하고 공부 잘하면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어떨 때는 학과보다는 학교로 내일을 볼 때도 있고 한데 그런 진로를 만약에 정해가지고 이렇게 단계 밟아가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좀 도와줄 만한 게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그치. 부모님의 생각을 가지고 애들이 갖고 오는 학과를 평가를 너무 냉정하게 해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애들 내가 교육학 하는 사람인데도 우리 애들 서열로 뭐 1등 하는 애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래사회 직업들이 다양하게 될 거고 맞아요. 이 친구도 다양한 어떤 소질이 있고 적성이 있을 건데 그걸 내가 과연 캐치해서 그걸 어떻게 잘 연결할 건가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률적인 그런 기준에서 법대니 경영대니 뭐 이렇게 물론 그 학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옛날 방식의 기준으로 애들의 진로를 막 이렇게 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런 생각은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등급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쵸. 그거는 등수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90점을 받았어도 3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는데 3등급이 받으니까 학생은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전교 학생들 중에 아주 최상위권의 학생들 빼고는 사실은 다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게 부모님까지 이제 막 너 공부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애한테 계속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계속 들게 하면 이게 학생들이 점점 더 주눅이 들고 되게 많이 자신감이 없어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가진 재능이 그리고 또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네. 다른 재능이 출중한데도 본인이 좀 그걸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사회에 그런 게 나가야 그게 알게 되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아무리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어도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가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공부의 순서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절대로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저도 우리 애가 어떤 거 하고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대학의 학과가 어떤 곳인지 그런 거를 많이 골몰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등학교에 안 보내봤는데 참 걱정은 많이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1등급을 받는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1등급은 4%고 2학년에 올라오면 네.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또 60명 중에 4% 되려면은 애들이 많이 치열하게 사는 시기예요. 그 네, 시기는. 맞아요.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을 보낸 학부모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고등학교 와서 잘하려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고 준비하면 좋겠다. 뭐 그런 팁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학교 생활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애들을 도와준다? 그냥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줘서 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겪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가정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그치 약간 너무 좀 전반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챙겨서 어떻게든 애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 대학교 원서를 쓰는 순간까지도 학생이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님들이 아동한테 학생한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네,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운 점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있으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또 학교는 이제 생기부 관리하고 이러는 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무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더 그 정보를 빨리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내가 신청을 해서 그 활동에 들어가서 생기부 남기고 그 생기부에 내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본인이 그 점검하는 시기에 점검을 해야 되고 정말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게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네네. 학부모님들 학교에 너무 맡기셔도 안 되지만 가정에서부터 우리 애가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걸 쭉 추진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힘을 좀 길러주셔야 되겠네요. 네. 길러줘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은 웬만하면 애들이 좌절을 한 번씩 다 겪으니까 거의 겪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내성도 생길 수 있고 그 말 그렇게 될 것 있잖아요. 같아요. 회복 탄력성. 네, 회복 그거 탄력성.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그렇죠. 네. 실패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잘 극복하는 애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또 다음 편에 또 준비해서 찍어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부모가 궁금해하시는 것 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